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자, 요렇게 뜨거든요. 요거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요 빨간 거 있죠? 요거하고 요 꼭지점하고 만나게끔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그 방향이 북쪽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제거 돌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게 바로 북쪽이에요. 좌방향. 좌방향. 그럼 지금 제 핸드폰 기준으로 해서는, 저쪽이 북쪽이에요. 우리 그럼 지금 학원은 요 앞쪽은 남쪽을 보고 있죠. 네, 저쪽이 북쪽, 남쪽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12개, 우리 좀 전에 한 게 다 들어있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다면, 자, 제일 먼저, 지금 육해살이 지금 일단 나와 있어요. 그죠? 육해살 내 뜻을 뭐라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육해살은 조상에게 지성을 드리는 방향. 그러니까, 띠마다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만약에 제사를 지내요. 그럼 제주가 보통 누가 되죠? 그 집의 장손? 예, 장손. 네, 보통 그 집안의 가장 역할로 그 사람의 띠를 가지고 그 사람의 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육해사 방향에다가 제사상을 차리고 하는 게 원래는 맞대요. 근데 우리 보통은 뭐 북쪽으로 보통 향하기도 하는데 12신살에 의하면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육해사 방향으로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번 우리 그러면 잠잘 때 방향은 반환살로 자란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반환살로 딱 돌리면 술 써놨죠. 술 방향은 어디쯤이에요? 쭉 돌려보면 여기가 동쪽이죠. 남쪽, 서쪽, 북쪽이죠. 술이니까 여기가 신유, 술이죠. 서쪽에 가깝죠. 서쪽과 북쪽의 사이가 되겠죠. 그게 선생님 주무실 때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 두고. 서북쪽? 예. 내가 집에서 서북 쪽으로, 아니, 원래는 이제, 동남쪽으로 잘 때는 머리가 가벼운데, 서북 쪽으로 자면 머리가 불편해. 아, 정말요? 개인 차이가? 그래서 내가 처음엔, 여기서 자면 왜 불편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동남쪽으로 잤더니 네.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편해. 아,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띠가 그래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표현이시네. 사주에 목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동쪽으로 항상 뭘 해. 그러니까 동남쪽 그쪽으로 하면 편해요. 저도 그런 기운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살 방향도 좋고요. 용신 방향도 좋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연지, 띠 기준으로 했죠. 근데 또 일지 기준으로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일지는? 무신, 신이죠. 그럼 신자진 방향이고, 신자진의 방향에서는 반환살이 어디로 되죠? 반환살이 북동쪽입니다. 신자진일 때는 반환살이 북동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지, 일지가 또 다르니까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직접 자보고 몸이 느끼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런 안이 있는데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다음날 몸이 가볍고. 글쎄요.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막 계속 동서남북으로 자보거든요. 있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저도 신자진에 해당이 되거든요. 연으로 하면. 신자진일 때 반환이 어디냐면, 보자. 진연월, 망장반 해가지고 축방향이에요. 근데 저는 축방향을 좋아하니까 저도 별로더라고요. 어서오세요. 별로였어요. 그리고 또 일지로 하니까 또 미방향인데 얘도 좀 별로였어요. 진짜로. 근데 제 용신 방향이 저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남쪽으로 잡으니까 제일 좋았어요. 그게 확실히 방향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100% 일단 큰 개념들이 이건데 내가 진짜 잡았을 때 맞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돌려보면 또 방향이 나와요. 화개살은 우리 집에 있는 종교물을 또 어디 두느냐가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12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오니까. 저는 외우는 것보다는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좋은 방향이다 하면 대표적인 게 반환 방향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방향. 그리고 좀 피해야 될 거, 꼭 피해야 될 게 겁살하고요. 겁살하고 이거. 보자, 육해살. 육해살도 조금 피해야 되고요. 월살, 연살, 지살, 천살. 그러니까 즉 장성살 방향. 장성살. 여기 있네요. 장성살. 요거는 피해야 되고 얘는 좋고, 얘 만약에 두 개만 딱 기억한다면 장성살은 무조건 피하고 반환이 좋다. 요 두 개 정도는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방향일 때 말씀이십니까? 네, 방향요. 방향. 그리고 또 방향도 방향이지만 실제 운에서는 운은 아니죠. 장성살은 아까 운이 좀 좋다 그랬죠. 반환하고는. 근데 피해야 될 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출입문이 나의 장성살 방향이면 좀 불리해져요. 근데 우리 가족이 또 다 띠가 다르죠. 그렇죠. 누구 기준? 가장 기준. 또는 부부가 있어. 부부가 있는데 이 집은 아내가 돈을 벌어. 그럼 누구 기준? 아내 기준. 경제력이 있는 사람. 왜? 경제력으로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기운으로 좀 더 맞춰주자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할까요?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요거 요렇게 활용하시기 되게 좋아요. 자, 요걸 좀 바꿔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왔다 갔다가 좀 불편은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할게요. 해서 자, 다시 요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천살. 요게 아까 다른 부분부터 다시 나온 건가요? 요거 안 했죠? 우리도 왔다가 천살. 자, 천살부터 다시 또 들어갈게요. 천살, 정신적인 불안, 약간 좀 불안한 거. 이 천살. 또는 전통적인 의미로는 하늘이 내리는 벌, 뭐 천재지변 이런 말도 또 쓰기는 써요. 이런 느낌들. 그래서 조금 긴장해야 되는 살, 그죠? 자, 지살. 지살, 아까 움직이는 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살 운이 왔을 때는 좀 바빠지거나 환경에 변화가 있고요. 타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권 간다고 하나요? 그죠? 발령이 좀 지방으로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직장 다니는 분인데 올해 지살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발령도 좀 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당황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는 활동성이 증가하고요. 육체 활동도 증가하는 시기. 자, 그리고 다 또 토기운이에요. 이런 느낌. 자, 연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살입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좋아해도 될 만한 게 연살 운에 또는 그 달에 이성 친구가 생기기 좋은 날이에요. 좋은 달이고 좋은 해입니다. 자, 연살이다. 좀 발음은 조금 그렇는데 이게 연살이 도화입니다. 도화살. 또는 다른 말로 함지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지살이라고도 하고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하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자, 이때 인간관계가 갑자기 늘어나요. 인간관계 갑자기 늘어나고요. 특히 이성 문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잘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성운이 그때 올라가요. 왠지 인기도 좀 좋은 것 같아.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 여자분들이 전부 나를 지목해. 이런 느낌. 그리고 매력도 올라가고요. 또 이 운이 오게 되면 좀 더 꾸미고 싶어진대요. 옷도 좀 사입고 싶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좀 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외모나 분위기로 주목받기 쉬운 상태. 특히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요거 이용하면 좋겠죠.
오늘은 앞에 그 전혀 모르셔도 이해가 돼요. 전혀 모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월살로 가보겠습니다. 월살. 이때는 조금 이게 월이 달이잖아요. 달 밑에 옛날에 우리 뭐 영화 보면은 달 밑에 여우가 울고 하면은 영화에 그죠? 막 뭐 귀신이 나오든지 또는 외국 영화에도 악마가 나오든지 막 했던 기운이 있을 거예요. 이 달 아래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약간 감성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커지고 좀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주에 또 되게 재밌는 게 사주에 월살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 월살을 직업으로 쓸 때는 좀 폼이 나는 일보다는 좀 폼이 안 나는 일로 돈 버는 사주가 많대요. 월살이 있을 때. 폼이 안 난다는 거는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뭐 재활용센터, 고물상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좀 폼은 안 나지만 그게 되게 돈이 되는 일들 그런 게 월살이 원국에 있을 때 또 이런 일들도 생기고요. 또 요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망신살 아까 한번 나왔던 거예요. 망신살 민망한 일이나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요거 좋은 거죠. 존재감, 표현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스, 연예인한테 유리한 살이고요. 자, 이때는 평소보다 또 유머 감각도 올라간답니다. 말재주도 좀 더 늘어나고요. 그때 내가 만약 올해 망신살이 들어온다. 아이고 망신 당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시고 요 글을 살리시면 되는데 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과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중급에서는 자, 식상 과잉하고 망신살하고 연결되죠.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식상이 과잉된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럼 보세요. 원국에 식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망신살이 왔어요. 어때요? 좀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원국에서 식상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망신살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식상이 하나 들어온 거하고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거. 요렇게 연결돼요. 자, 고급 과정에선 또 이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 육해살 갑니다. 육해살. 말 그대로 한자 보시면 그죠? 해로움의 해자죠. 6가지 해로움이 생길 수 있는 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만나는 사람은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만나질 가능성이 좀 커져요. 나를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인해서 관절 구설이 생기거나 또는 이 육해살 운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다 그러죠. 그래서 육해살 운에는 또 재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육해살 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실제 이제 일주하고 월하고 가지고 장성살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이제 12가지 들으셨죠? 설명은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럼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인 일주에 자, 한번 써볼게요. 갑인 일주에 월지가 5예요. 아까 제가 천간은 안 봐도 된다고 했죠? 안 봐도 되는데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있는데 지지만 보겠습니다. 지지만. 요거 일단 괜히 좀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지만 봐도 된다는 거. 자, 이때 지지에서는 원래 신사를 볼 때는 연을 기준으로 하든지 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연을 주지를 않았으니까 일만 보겠습니다. 일이 인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삼합을 찾는 일입니다. 인과 관련 있는 삼합이 뭐가 있죠? 인호술. 예, 인호술. 그러면 요 세 개, 즉 범, 말, 개, 요 세 개 띠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12운성이. 그럼 요 띠는 요 띠에서 오는 뭐에 해당하는 글자일까요가 문제거든요. 자, 그때 빨리빨리 안 나오죠? 장성살. 예, 되세요? 어떻게 찾으셨대요? 원래 지장화 해갖고 예. 치살, 장성살, 예. 화살. 오.
맞습니다. 이렇게 삼합을 만들어 보면은 삼합에 내묶음이 있는데 이 내묶음은 항상 12 신살에서 지살이 되고요. 가운데 글자는 장성살이 되고요. 마지막 글자는 화개살이 돼요. 그래서 따로 안 외우더라도 이 세 개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세 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인후술에 온데 여기 딱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장성살이죠. 자,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월지의 기운이 세다 안 세다? 세다. 장성살은 다른 살보다도 기운이 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장성살? 물론 12신살에서 장성이니까 그것도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지장간을 생각해보면 오의 지장간에는 병기죠. 예, 병기정에서 주로 화가 대부분 들어있고 자오 묘유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장성살은 어떤 띠든지 간에 무조건 장성살은 자오 묘유 중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왕지에 들어. 예, 왕지에서만 자오 묘유. 박 선생님 이해 가시겠어요? 졸려요. 그죠? 아직 잘 모르시겠죠? 첫 시간부터 들으셔야 되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빨리 왔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또 놓치고 계실까봐. 자, 그래서 장성살, 자오 묘유, 장성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오 묘유. 뭐 외운 것 중에 있는 것 같죠? 자오 묘유. 이게 왕지라는 거거든요. 자, 말 그대로 왜 왕이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왕지 해왔는데 이게 바로 장성이기 때문에 왕이라 말을 써요. 왕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인호술의 그룹이면서 내 월지가 장성이니까 타고난 에너지가 좀 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고난 에너지가 좀 더 강한 사람. 자, 선생님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일주가 신유죠. 네. 월지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몇 월생이세요? 음력으로? 5월이요. 5월요? 음력으로 5월이면은 5일 가능성이 큰데 카페에다가 그냥 5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응? 시는 기억하는데 하필 월을 물어요. 그러면 자, 오는 찾아볼게요. 자, 요게 유죠. 사유축 그룹이에요. 일단 선생님의 그룹은 자기 그룹은 요 글자 한 개라도 들어있는 그룹이에요. 자, 사유축 그룹인데 사유축 그룹이면 저는 요 그룹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는 지연 하면은 요게 뭐냐면 연살이에요. 월지에 도화를 가지고 계시네요. 즉 이성한테 인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왜 모양인데? 예? 왜? 근데 자, 저 타고난 게 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거겠어요? 언제 인기가 좋다? 저게 월지니까 우리 평생을 봤을 때는 청년기, 즉 20세에서 40세 사이가 특별히 인기가 좀 더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지나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대운에서 오대운이 오면 또 연살이 발동을 하죠. 또 해운에서도 오가 오면 발동을 하니까 내년에 어때요? 예, 여자친구를 좀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응? 예,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딴 건 몰라도 내년에 연살, 즉 이성운이 좀 좋게 들어옵니다. 요렇게 이용을 하는 게 12신살이에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연살 또 여기에 또 만약에 술월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유축 그룹의 술은 여기서부터 가면은 저는 이렇게 진연월, 망장, 반한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월에 태어난 사람은 요 20대에서 40대가 좀 잘 나간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좀 잘 나가는데. 그리고 반한을 월에 타고났다. 먹을 복이 있다 없다? 있다. 월은 직장이잖아요. 직장 운도 좀 좋고 일하는 쪽에 있어서도 좀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 그렇죠. 편안한 직장. 직장에 가서도 승진도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월에 따라서. 왜냐면 우리가 월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 월, 일시 중에 태어난 계절이 알려주는 게 아주 많거든요.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신사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살, 무슨 살. 그래서 지금 또 연습하는 거예요. 자, 또 이게 지금 처음으로 그냥 한 거고요. 또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자, 연습 다시 해볼게요. 갑인의 월지가 오는 장성에 해당한다. 장성이라면 이때 인목에 장성살 작용이 일어나서 장성이니까 뭐다? 어떤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발표도 좀 잘한다. 남들보다. 그리고 친구 모임에서도 좀 리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지금 원국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국에 있는 거. 근데 응용합시다. 대운에서 만약에 월지가, 그죠? 대운에서 월지가 오가 아니었다. 월지가 오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오 대운이 왔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장성살 기운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이제 또 두 번째. 자, 그럼 경진일주에 자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에 12신살이 되는지 한번 또 해볼까요? 자, 경진월주에 월이 잡니다. 신자진. 자, 요거는 뭐죠? 신자진 그룹이죠. 오, 신자진의 자가 또 올랐죠. 중간에 있는 글자 올랐죠. 요게 바로 뭐다? 장성살. 요렇게요. 그럼 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문제를 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번에는 천간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안 써먹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경오일주라고 해볼까요? 경오일주에서는 월이 뭐가 오면은 장성이 될까요? 거꾸로 해볼까요? 바로 나와버렸네요. 인호술에 오니까 요게 오일 때, 그죠? 장성. 자, 이 사람 되게 에너지 양이 어때요? 많죠. 거기다 일주 한번 볼까요? 경오일주. 금인데 말을 탔죠. 말 위에 있는 큰 칼이죠. 어때요? 말 타고 큰 칼 휘두르는 느낌. 굉장히 에너지가 많죠. 근데 월도 또 장성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은 직업상 뭘 하면 잘할까요? 군인경찰. 오케이, 맞습니다. 군경검. 그 자리에 갔을 때 굉장히 잘하겠죠.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장성살이 왔을 때는 에너지가 아주 뿜뿜하는 거죠. 자,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제 또 반한살 느낌. 좀 전에 반한살은 월지에 반한이 있다면 승진, 출세, 자리 잡기, 남들이 나를 잘 봐주고 관성도 아주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지에 반한에 해당하는 글자가 오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겠다. 좀 더 메리트가 많겠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반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을사일주입니다. 월지가 술이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반한살에 해당하는 거는 넷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진술충미. 진술충미가 대부분 조금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게 활용되는 게 반한살이 진술충미 중에 있다는 거. 요거 아셔야 돼요. 진술충미 중에. 여기서 보면 사는 그룹 이름이 뭐죠? 예, 사유축 그룹이죠. 그룹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사유축 그룹이에요. 사유축. 아까 뭐죠? 얘가 뭐라 그랬죠? 지, 장, 화. 그죠? 사유축, 지장화. 여기는 해당되는 글자는 없죠. 찾아야 되죠. 찾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돼요. 아시는 분은 해도 되고, 저는 손가락으로 찾습니다. 여기 사유축 그룹이니까 여기서부터 또 돌리면 진연월, 망장, 반. 네, 반한살이 딱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 요 을사 일주 가진 사람은 수월에 태어났을 때 반한살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면 남들보다 유리한, 그죠? 유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반한은 무조건 진술충미 중에 하나고요. 장성살은 자오묘유 중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되게 평가가 좋아요. 한 일에 비해서 조금 더 혜택이 많아요. 자, 또 가볼까요? 자, 신유일주일 때 아까 월지술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묘일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요번에는 요거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찾아봐요. 정묘일주의 반한.
정묘일주의 반환에 해당하는 글자가 자 먼저 일단 묘는 무슨 그룹요? 해묘미 그룹이죠. 해묘미 그룹에서 반환은요? 진. 진입니까? 손가락 좀 돌려보셨나 본데요. 손가락을 혹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그래도 빨리 요게 우리가 12지지 돌릴 때 여기서부터 자부터 돌아가죠. 자축인묘 쭉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여기가 제일 첫 글자가 인이죠. 인. 여기는 뭐죠? 사. 신. 해거든요. 인이죠. 그럼 인 들어간 그룹은 인호수를 여기다가 몽땅 인호술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호술 그룹이 여기서 움직인다. 그럼 인호술 그룹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자리부터 지부터 넣으면 돼요. 지, 년, 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여러분 한 바퀴 돌거든요. 인호술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지부터 12개가 돌아요. 오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린다는 거. 그럼 저건 해묘미니까 여기는 인호술 그룹, 여기 아까 사죠. 사유축 그룹, 신이니까 신자진 그룹, 해니까 해묘미 그룹. 해묘미 그룹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지, 연, 월, 망장, 반, 반한살, 진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일주가 반환이니까 정은 몰라도 돼요. 지지끼리의 관계입니다. 지지끼리의 관계. 요게 12신살입니다. 12신살 하면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지지끼리의 관계다. 근데 지지인데 12개가 12개도 다 대칭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행히도 3개씩 묶어요. 3개씩 묶어서 내 그룹을 가지고 12지지를 대입하니까 그나마 조금 묶어서 움직이니까 조금 더 낫다, 쉽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마살에서 자, 역마살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역마살 우리가 옛날에는 역마살을 되게 안 좋게 봤죠. 왜냐면 바깥 세상이 워낙 위험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니다가 뭐 병이 나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요즘은 역마살이 있는 사람한테 직업을 뭘 권하면 좋을까요? 역마살이 있어, 원국에. 특히 월지에. 자, 월지가 직업하고 관련이 많이 되죠. 예, 무역. 역마니까 무역. 또는 공부도 좀 더 잘한다. 외교관? 예, 맞습니다. 외교관. 그죠? 공부 잘하면. 외교관, 외무고시 뭐 이런 걸 해서, 그죠?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관인보다는 식상을 쓰는 사람이다 하면 자기 사업. 그죠? 무역 쪽으로. 또는 국내에서만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일로는 또 어떤 거 있죠? 뭐 유통업.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역마살이다. 월지. 우리도 개인마다 나중에 12운성을 한번 볼 건데 12신사 12운성 보면 여기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때 원국에 있을 때는 그거를 또 직업을 볼 때 이것만 봐서는 또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단 사주팔자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걸로 직업을 보고 12신살로 걔를 좀 더 점수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이 무역 쪽이 맞는, 외교관 쪽이 맞는데 만약에 12신살도 역마살이 있더라.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고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